1kg보다 좀 더 먹죠. 1500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고, 2단까지 올리면은 이거 오버로드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 2단 2kg 이상 먹겠죠. 원희 아빠. 안녕하세요, 원희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뱅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파워뱅크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휴대용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파워, 전력을 뱅크, 저장해서 다니는 휴대용 배터리. 근데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포터블 배터리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파워뱅크가 요즘에 많이 핫한 이유는 전자기기가 워낙에 소형화되고 많은 분들이 야외나 개인적인 활동에서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충전을 해야 되거나 배터리가 나갔을 때 더 이상 사용을 못하니까 전기가 없는 곳에서 전기를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발전기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파워뱅크처럼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된 휴대용 대형의 어느 정도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워뱅크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파워뱅크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들 주시는데, 이제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 배터리의 종류입니다. 이 파워뱅크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의 소재는 뭐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그리고 리튬 인산철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요. 리튬 폴리머는 이제 소형 배터리니까 이제 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작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번외로 빼두고요. 또 리튬 폴리머는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되게 가볍고 순간 전력을 쓸 수는 있지만 수명도 짧은 편이고,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춥거나 더웠을 때 배터리의 성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비교하시는 게 이제 리튬 이온과 리튬 인산철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장단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배터리는 배터리의 원래 소재를 뭘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배터리를 넣고 그리고 그 배터리가 출력이 되는 전기가 나오는 인버터, 그리고 겉 하우징, 그리고 뭐 냉각을 시켜주고 전기를 제어해주는 제어 장치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디테일하게는 안에 전선 배선까지 디테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장단점이 있고 어느 한쪽에 장단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한쪽은 좋다 나쁘다고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합된 최종적인 파워뱅크를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튬 이온인데요. 자, 리튬 이온은 뭐 니켈, 망간, 코발트 등을 양극재로 쓰는 배터리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리튬 인산철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상용화가 많이 되는 이유가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만한 거에 에너지를 저장을 예를 들어서 100W를 할 수 있으면, 뭐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덩치가 나와야 되고 무게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전자기기나 자동차나 뭘 만들 때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많은 양의 전기를 저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리튬 이온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리튬 이온은 이제 폭발이나 뭐 열이 발생했을 때 열에 취약을 하고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조금 더 위험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리튬 인산철은 그 니켈, 코발트, 망간 베이스의 리튬 이온과 달리 철, Fe 베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같은 전력 대비해서 리튬 인산철은 더 큰 부피와 더 큰 무게가 들기 때문에 리튬 이온에 비해서 지금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캠핑이나 지금 최근에 카라반이나 이런 데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조금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무겁지만 그거 리튬 이온에 비해서 안전하고 발열에 취약하지 않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리튬 이온과 리튬 인산철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방전이 되는 거나 재사용 횟수가 리튬 인산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최대 2배까지 높고요. 그리고 리튬 인산철은 전력이 방전되기 전까지 최대 전력이 유지됐다가 볼트 수가 유지됐다가 방전될 때 떨어지지만, 리튬 이온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떨어질수록 리튬 이온은 급속도로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리튬 인산철은 방전되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 볼트 수, 그러니까 수명이 그 전력의 배터리의 성능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본연의 기능이 리튬 인산철이 리튬 이온에 비해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서두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
배터리는 리튬이온도 있고 인산철도 있는데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단점이 보완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리튬 인산철이 리튬이온보다는 무조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리튬 인산철이 상대적인 고가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리튬 이온이나 리튬 인산철이 지금 상용화된 거랑 어떤 이제 그 규모의 경제가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 절대적으로 리튬 인산철이 소재값이 비싸고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소재의 비용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리튬 인산철이 오히려 싼 걸로 알고 있고요. 상용화가 리튬 이온이 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인산철이 지금도 조금 더 고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지금 T사 이제 테슬라에서도 뭐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리튬이온을 리튬 인산철로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부피, 에너지 밀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 에너지 밀도 때문에 부피에 따라서 어떤 소용할 수 있는 거에 인산철은 이온에 비해서 핸디캡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튬 이온 인산철이 이온보다 항상 비싸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해줘? 자, 저는 오늘 제가 캠핑용이나 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터리 본연의 기능에 조금 더 비중을 뒀고요. 그리고 또 안전한 거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저는 인산철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어떤 부피와 무게, 얘는 20kg거든요. 무게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된 용도가 캠핑 용도이기 때문에 캠핑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도 파워뱅크 기본 제어만 살펴볼게요. 자, 포장 상태는 자, 이렇게 박스 2중 포장, 여기서 까면 또 별도의 박스,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충분한 두께의 스티로폼 완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나오는데 본체는 충전기랑 아답터 이렇게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제어는 PW1500 제품이고 220V에 60Hz, AC 전원 포트 2개, USB 전원 포트 4개, C타입 1개, 그 외에 12V C거잭이 있고, 그리고 무게는 20kg인데 사이즈는 이게 480이니까 이제 50cm 좀 48cm, 그리고 나머지 높이랑 그 폭 같은 경우에는 19cm 라고 보시면 되고요. 19.8kg인데 거의 20kg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는 나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한도 PW1500 리튬 인산철 베이스의 파워뱅크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다른 뭐 강한 플라스틱이나 좀 약해 보이는 재질과 달리 이 제품은 하우징, 즉 외관이 상당히 깔끔하고 그리고 또 내구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항공 알루미늄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열이나 부식이나 또는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하우징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재질도 약간 메탈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 정면부에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게 220V AC 전원을 쓸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유니버셜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20V만 쓰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타입도 같이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DC 전원, 그러니까 USB 포트를 4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센터에는 C타입 전원 1개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래쪽에는 별도의 이제 DC 전원 12V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 잭은 나중에 별도로 만약에 잭을 구매하시면 차량 충전 하실 때 쓸 수 있는 잭인데, 유의하셔야 돼. 이게 점프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배터리가 60% 이상이 남았을 때 요 잭을 연결해서 배터리 연결해서 10분 15분을 두면 차량 시동이 걸린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차량용 시거 잭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전 중이긴 한데, 자, 전원을 켜고 AC 전원이랑 DC 전원을 별도로 ON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깜빡하고 전원을 끄지 않고 차에 두고도 다녀봤는데 뭐 발열이 난다거나 소음이 엄청 심하지는 않고 뭐 가벼운 바람 소리 정도, 냉각기가 돌아가는 소리 정도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는 배터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자작을 하시더라도 인버터를 따로 사시고 인산철을 따로 사셔서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배선이나 어떤 전기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완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고출력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BMS 기능이라고 이제 안에 있는 회로를 매니징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회로를 제어하고 그리고 냉각하고 또 오버로드가 됐을 때 자동 차단하고 그런 기능들을 통틀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작하시거나 좀 위험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지된.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순수 정형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순수 정형파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전력에서 사용하는 아주 이제 매끄러운 전기의 흐름, 이게 순수 정형파가 아닌 조금 더 부족한 전기의 흐름을 썼을 때는 그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상할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저희가 발전기를 가지고 가동을 해서 전기를 출력을 하면 전기가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끊기거든요. 그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데가,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음향기기를 틀면 음향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수 정형파가 아닌 이제 파장이 조금 불안정한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전력을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연속 전력 1500W이기 때문에 일단 팬히터 2kg짜리 일단은 한 1500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AC 전원을 올리고 팬히터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자, 온도를 올려놓고, 자, 송풍 28W 정도 먹고요. 일단 쭉쭉 올라가네요. 800, 900, 1100, 1500, 1600까지가 맥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냉온열 제품, 특히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온도를 데워주거나 내려주거나 컴프레셔 타입의 제품들은 초기 가동 전력이 이 정도 돼요. 1kg보다 좀 더 먹죠. 1500 이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고, 2단까지 올리면은 이거 오버로드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올려볼게요. 2단 2kg 이상 먹겠죠. 자, 2000 넘어가니까 자동 회로 정지 되네요. 그러니까 3000까지는 순간 최대를 버티면서 기계가 상하지 않는 타입에서, 자, 리셋을 할게요. 재부팅을 하고 AC 전원을 다시 켜고 송풍 그리고 일단 1900, 그러니까 2000 언저리까지는 오버로드까지 뜨지는 않고 버티네요. 그리고 회로가 딱 정지가 돼서 완전히 머타가 나가는 거는 방지해 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선택을 했지만, 이제 리튬 이온과 리튬 인산철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장일단이 있고요. 회사에서 그 장단점을 보완했으면 그 회사나 최종적인 완제품에서는 품질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한쪽이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쪽만 옳다 그러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제가 배터리를 고를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다른 제품을 선정하실 때도 많이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많이 와닿는데, 이제 배터리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기능성에 많이 강력점을 둔 이제 제품들, 그걸 많이 부각시키는 제품들은 품질에 우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외관이 이쁘다든지 또는 편의성, 예를 들면 USB 포트가 많다, 250V를 많이 꼽을 수 있다 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 충전이 빨리 된다. 충전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빨리 되면 좋죠, 장점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급속으로 충전하면 배터리의 수명이 급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돼요.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 외에 부수적인 걸 끼워서 태양광 충전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한다면 편의성과 기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파워뱅크를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이제 기능성이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외형의 튼튼함, 그리고 기본적인 배터리 성능, 수명,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실제로 캠핑장에서 지금 1, 2주밖에 써보지 못했는데요. 캠핑장에서 사용했던 사진들 지금 밑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을 건데 그 사진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 제가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조금 더 사용해보고 조금 더 특이사항이 생기거나 조금 더 이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팁이 생기면 추가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할 거고요. 이 한도 파워뱅크는 한도라는 브랜드가 원래 발전기를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뭐 인증만 받는 과정도 되게 복잡했지만 확실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AS도 확실한 제품이니까 한번 좀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문의 주셨던 파워뱅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원희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